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 어쨌든 뭐 일을 잘하는 게 문제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17일 오후 부산 백스코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BNK 부산은행 2024 부산 세계탁구 선수권대회 개회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2013년 1월 축구협회장에 올라 세 번째 임기를 보내는 정 회장은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 대표팀 감독 경질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사선에 도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체육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종목단체의 수장이라면 일단 맡은 업무를 무탈하게 해내야 한다는 원론을 내세우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에둘러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거 축구협회장 임기를 사면임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정관을 바꾸는 작업을 했으나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해당 조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정 회장이 언급한 데 대해서 유 장관은 나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라며 내가 장관으로 있을 때 바뀐 게 아니라서라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정 회장의 현재 임기는 2025년 1월까지로 1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만약 정 회장이 축구계 지지를 충분히 끌어낸다면 체육회 공정위 심의 결과가 사선 여부를 좌우할 거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정책을 이끌어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 유인촌 장관이 산하단체 임원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관을 고치려는 대한체육회의 시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체육회의 요청이 오더라도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승인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체육회가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해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체육회는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임원의 연임 제한 폐지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4일에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같은 안건을 승인받으면 문체부에 정관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초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4년의 임기를 보낸 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데요. 3선 이상에 도전하려면 체육회 산하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체육회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3선 도전을 준비 중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물론 사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제한 없이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체육회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의 경우 임원을 맡을 인물이 부족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과 원활한 운영, 현직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침해, 체육인들의 선거권 제약 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체육계 안팎에서 사실상 새 인물의 진입 장벽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더 높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우리 문체부가 승인하든 안 하든 체육회가 맘대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면서 대신 나라 돈을 받지 않으면 된다. 매년 4,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 쓰는데도 학교 체육이든 엘리트 체육이든 계속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자들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게 그리 중요한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주무부처인 문체부 입장에서는 되지도 않을 일에 대해 허가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유 장관은 아울러 문체부가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예산을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체육회가 문체부를 상대로는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외치는데 정작 산하회원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것 같다고. 꼬집은 유 장관은 문체부가 예산을 직접 교부하는 건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석한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가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관련 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정부 예산안이 8월 말에 확정되는 만큼 파리올림픽 이후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한국 체육이 잘 나갔다면 시스템을 굳이 바꿀 이유가 있겠느냐면서 대한민국 체육이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예산,
편성권을 활용해 한국 체육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체육회 예산을 시도,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면서 문체부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엄연히 정부 부처에 있다. 정부는 법령을 정확히 해석해 집행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이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옛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계정 스토리 기능을 통해 영상 하나를 게시했습니다. 과거 마요르카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베다트 무리키가 찍은 영상 속에서 이강인은 훈련 중 쉬는 시간이었는지 검정 민소매 티를 입고 반바지를 사타구니까지 끌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무리키가 자신을 촬영한다는 걸 알아차린 이강인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옆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중이던 또 다른 동료도 아닌 로드리게스는 촬영 중인 무리키를 향해 손가락 욕을 날렸습니다. 세 사람이 마요르카 시절 얼마나 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0살이던 2012년 스페인 명문 발렌시아로 건너간 이강인은 발렌시아 연령별 유스팀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유망주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발렌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재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입단 후 꾸준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2017년 발렌시아 메스타 소속으로 프로 데뷔에 성공했습니다. 2019년도 시즌에는 팀 내 최고 유망주 대우를 받으며 활약했습니다. 시즌 초 헤타페를 상대로 데뷔골을 터뜨린 이강인은 주로 후반 교체 자원으로 활용됐지만 선발 기회도 꾸준히 얻어 총 24경기에 출전했습니다. 2020년도 시즌에는 준주전 선수로 도약했습니다. 리그 24경기 중 16경기를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코파델레이까지 총 27경기에 출전해 1골 4도움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즌 후반기에는 벤치를 지키는 경우가 많아졌고 구단 재정이 악화된 발렌시아가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강인을 판매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 시즌을 끝으로 발렌시아와 작별했습니다. 이때 이강인을 받아준 팀이 바로 마요르카였습니다. 첫 시즌이었던 2022년도 시즌에는 동갑내기 절친이자 일본 유망주 구보 다키우사와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나 점차 주전 경쟁에서 밀려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시즌 후반기 이강인에게는 은사라고 할 수 있는 하비에르 아길레 전 마요르카 감독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입지가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출전 기회를 늘려간 이강인은 2022년도 시즌 아길레 감독의 중용을 받고 팀 내 최고 에이스로 활약했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패스, 화려한 드리블 능력을 앞세운 이강인은 6골 6도움, 두 차례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습니다. 공격진에서 단임 로드리게스, 베다트 무리키와 함께 훌륭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세 선수가 지금까지 절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배경입니다. PSG에 이적해서도 이강인의 마요르카를 향한 애정은 여전했는데요. 이강인은 지난해 11월 마요르카에 방문해 마요르카와 카디스의 라리가 경기를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에는 마요르카의 집도 구매하고 몸 만들기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PSG로 복귀해 다가오는 시즌 주전 경쟁에 돌입합니다. PSG는 2024년도 시즌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킬리안 음바페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이강인은 PSG의 주전을 넘어 PSG에서 에이스를 꿈꾸고 있습니다.